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노후의 경제적인 계획에 대해 깊이 고민하실 텐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과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할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국민연금 수령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및 기타 혜택 수급 사이에서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자세히 비교하고 분석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연금 수급 연령이 가까워지시는 분들이나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께는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다룰 두 가지 제도,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둘은 성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대가로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사회보험제도로 납부한 기여에 기반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선 이하인 국민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 즉 복지제도입니다. 이 안에는 생활비 지원 명목의 생계급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급여, 주거 안정을 돕는 주거급여, 그리고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 기준액은 월 76만 5,444원입니다. 이 금액만 놓고 보면 국민연금 월 수령액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면 반드시 이 현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료급여 혜택을 통해 병원비나 약값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나 집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비, TV 수신료 등 각종 공과금 감면 혜택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수급자가 누리는 실질적인 혜택의 총 가치는 생계급여 현금 액수 그 이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혜택들을 비교했을 때 어떤 쪽이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안타깝게도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입니다. 어떤 선택이 더 나을지는 본인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그리고 생활방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몇 가지 가상의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63세의 A 어르신은 젊은 시절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여 매달 77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2025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약 67만원보다 높은 편이지만 다른 소득원이 전혀 없어 생활이 빠듯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65세의 B 어르신은 과거 경제활동이 불안정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와 함께 각종 의료비 지원, 공과금 감면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 입장에서는 매달 비슷한 금액을 손에 쥐는 것 같지만 이 어르신이 누리는 부가적인 혜택을 보며 상대적인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사례로 62세의 C 어르신처럼 국민연금을 일부 수령하면서 동시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 수급 자격을 잃게 될까봐 늘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까지 받게 되면 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소득은 소득 인정의 계산 시 100%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가 삭감되거나 심하면 수급 자격 자체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 본인의 상황에 맞춰 어떤 점들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받게 될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인 76만 5,444원과 비교해 보십시오. 만약 예상 금액이 이보다 확실히 높다면 단순히 현금 소득 측면만 고려했을 때는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본인의 건강 상태와 의료비 지출 규모를 현실적으로 예측해 보셔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기준액은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높습니다. 2025년 1인 가구 기준 95만 6,805원인데요.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 기준보다는 높지만 이 의료급여 기준보다 낮으면 생계급여는 못 받더라도 의료급여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병원 방문이 잦거나 고가의 약을 복용해야 하는 분들께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은 1인 가구 기준 114만 8,166원, 교육급여는 119만 6,007원으로 더 높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기준보다 낮다면 해당 급여를 추가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국민연금을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맞는 반환 일시금 제도도 있습니다만 이 선택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반환 일시금은 수령 즉시 본인의 금융재산으로 간주됩니다. 금융재산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심사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가구당 500만 원의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에 대해 월 6.26%라는 높은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 인정액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잃거나 받게 될 급여액이 대폭 삭감될 수 있으니 일시금 수령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째, 앞서 강조했던 각종 공과금 감면 혜택의 경제적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 가스, 통신비 등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의 감면액을 합하면 연간으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총 혜택을 비교할 때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들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제 제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 매달 받는 연금액의 50%는 소득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또한 이렇게 지급받은 연금의 누적 총액은 부채로 인정받아 재산 평가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근로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으시다면 이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거수급자의 경우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다면 소득 인정의 계산 시에는 70만 원만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등록 장애인이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2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로 공제받는 혜택도 있습니다. 금융재산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공제가 있습니다. 모든 가구에 공통적으로 500만 원의 생활준비금을 공제해주고 장기금융저축상품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 수 있는지 각 제도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현재 및 미래의 건강 상태와 예상 의료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의 유무, 그리고 각종 공제 혜택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나 상담사는 시청자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북진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고 기자였습니다.